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납값 붙이고 나서 복신이라는 것을 찾아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복신은 글자 그대로 저게 지금 엎드릴 복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엎드려 있다, 무엇인가 엎드려 있다, 숨어 있다, 감춰져 있는 어떤 거다. 글자 뜻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괴 중에서 숨어 있는 신을 복신이라고 하고, 괴 중에 숨어 있는 복신이 무엇인지, 복신이 뭐냐, 그 다음에 복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라는 걸 찾아서 그 괴반상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복신이라는 거는 본꾀에 드러나지는 않고, 본꾀에 드러나지 않고 다른 효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작용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꼭 표시해주는 이유는 뭔가의 밑에 숨어 있다가 어떤 일정한 조건이 되면 그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발현되는 그런 조건에 충족이 되면 복신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마치 동효처럼 밖에 본꾀 내에 있는 효들처럼 이게 드러난 효가 돼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중요한 징조 또는 시기, 응기 이런 걸로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복신이 숨어 있다고 해도 이게 꼭 어떤 조건을 맞추면 쓰이게 되기 때문에 복신을 반드시 잘 찾아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죠. 실제 육효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복신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게 돼요. 이게 숨어 있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일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복신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복신을 잘 찾아서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복신은 어떻게 찾느냐? 제일 먼저 그 원래 본꾀 속에 없는 오행, 그게 복신입니다. 원래 오행, 목화, 토금, 수 5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본꾀 안에 그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본꾀 안에 이걸 봐야 오행을 찾을 수가 있죠. 지지의 오행을 봐야. 이게 없고 그냥 효만 보면 이건 음양만 있는 거라서 오행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자의 오행은 수고, 인의 오행은 목이고, 진의 오행은 토고, 신의 오행은 금이고, 자, 술의 오행은 토고, 자의 오행은 수예요. 그러면 목화, 토, 금, 수 5가지 중에 목 있고, 자, 화가 없네요. 또 토 있고요. 또 금 있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화오행이 없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오행이 없구나 하는 거를 알았으면 화로 된 어떤 것이 복신이겠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없는 본꾀에 있는 그런 지지를 봐서 목화, 토, 금, 수 중에서 없는 거, 결여되어 있는 그 오행이 복신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오행의 작용이 본꾀 안에서는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사건의 어떤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신의 작용에 따라서 뭔가 해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복신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 그 때에 따라서 복신이 사용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64괴 중에서 웬만한 괴는 다 복신이 있고요. 예. 복신이 없는 괴도 있지만 이게 그 오행이 다 갖춰진 괴도 있지만 대부분의 괴는 다 1개 내지 2개의 복신, 그러니까 1개 내지 2개 정도의 그 오행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신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괴든지 일단은 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는 복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괴든지 다 토 오행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는 복신이 되지가 않고 나머지 오행 중에서 그 괴에 없는 오행을 찾으면 그것이 복신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복신을 찾으려면
자, 이제 그 복신이 아까 우리 없는 오행이 화오행이란 거는 알았어요. 그럼 이 화오행을 화로 된 지지, 납갑을 어디서 찾아서 갖고 와야 되는지 그걸 찾을 수 있는 곳이 수괴라는 겁니다. 머리 숫괴 자를 써서 그야말로 우두머리괴, 머리괴, 기준괴. 예. 그래서 앞에서 잠깐 우리 이 얘기 했었는데요. 각 궁의 그 팔궁에 맨 처음에 오는 그 중자 들어가는 괴들이 있었죠. 맨 앞줄에 있었던 거. 그래서 그 팔괴가 두 개 겹치는 괴들, 같은 게 두 개 겹치는 그렇게 구성된 64개들, 그런 모양들, 그렇게 된 괴들이 이제 다 기준괴라 그래서 숙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숙괴들에는 모든 오행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없었던 화오행, 없었던 빠진 오행을 이 모든 오행을 다 갖추고 있는 괴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숙괴표, 이 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눈에 익으시죠. 예, 저 팔궁하고 그 다음에 소속 괴를 표시한 표죠. 그래서 지금 건금궁의 맨 처음에 중천건괴부터 시작해서 중천건, 천풍구, 천산돈 이렇게가 지금 건금궁에 속하는데 제일 첫 줄에 있는 것들, 자, 제일 첫 줄에 있는 이것이 이 궁의 모든 괴들의 우두머리괴, 숙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들은 다 중천건, 중택대, 중화리, 중래진, 그래서 중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본괴가, 그러니까 그 팔괴가 두 개 겹친, 예, 그런 괴고. 그래서 저 괴들을 숙괴라고 부르고요. 이 숙괴에는 모든 오행이 다 들어있다. 숙괴에 납갑을 붙여보면, 일건천, 자인진, 오신술 했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계속 외워야 된다고 하는 납갑표 그거예요. 그래서 일건천, 자인진, 오신술, 왜냐면 중천건괴는 합괴도 건괴고 상괴도 건괴잖아요. 그러니까 일건천, 자인진, 오신술을 다 붙이는 거죠. 택괴도 삼요축, 해유미를 다 붙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납갑이 붙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그 납갑들을 살펴보면 오행들이 다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예. 자, 여기 자는 수, 목이고 토고, 오화죠. 그리고 금이고 토고. 그러면 목화, 토, 금, 수, 오행이 다 있죠. 그리고 또, 자, 축은 토고, 해수고, 금이고, 또 토고, 여기 화 있고, 목 있고. 그러면 목화, 토, 금, 수. 그래서 여기도 오행이 다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오행이 다 들어있는 그 납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화가 없다. 화가 없는 건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 화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저 숙괴에서 찾아야 되고, 숙괴의 납갑 중에서 화가 어딨나? 숙괴의 납갑 중에서 화가 어딨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신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납갑의 본괴의 납갑에서 빠진 오행이 있는지를 목화토금수 찾아봐서 오행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괴가 원래 속한 팔괴본궁, 팔괴본궁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죠? 소속궁, 소속괴 얘기할 때 소속궁하고 같은 말, 팔괴본궁. 그래서 앞에 우리 봤던 건금궁, 태금궁 했던 그 팔괴본궁이 소속궁이고 소속괴들이 그 안에 속해 있고, 그래서 그 궁의 숙괴를 찾아서 그 납갑 중에서 아까 빠졌던 오행의 그 지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오행이 들어있는 오행의 납갑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으면 이제 그 지지를 복신이라고 딱 정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복신을 그러면 어디다 쓸 거냐? 그 숙괴에서 그 납갑에서 찾았을 때 그 납갑에 원래 있었던 위치, 그게 화로 5를 찾았는데 그게 2호에 있었다. 그러면 2호 자리,
뭐 사요에 있었다 그러면 사요 자리. 그래서 원래 그 숫괴에서 있었던 자리와 같은 자리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고요. 표시할 때는 이제 복신이라는 거를 좀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복자를 붙여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괴 오른쪽에 표시를 하고, 아까는 뭐 변효는 이쪽 왼쪽에다 표시를 했었죠. 이게 동했을 때 왼쪽에다 표시를 했다면 복신은 이쪽 오른쪽에다가 뭐 복 쓰고 뭐 이렇게 쓰고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한자로 써주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이 복신을 숨기고 있는 정효, 그러니까 복신을 이 둘째 자리에 이효에다 쓴다면 복신이 써지는 그 자리에 있는 효, 이 친구가 정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복신이라는 말에 상대적으로 비신이라는 말을 써서 복신이 써지는 자리에 있는 효를 비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효 아래에 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뭐 신이다 그러면 이 이효 신 밑에 정효 신 밑에 복신 오화가 복되어 있다라고 읽어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그 표시하던 궤반에서 복신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아까 수 있고, 이게 수고, 목이고, 토고, 금이고, 토고, 수고. 그래서 목화, 토금수 찾아보니까 화가 없었어요. 화가 복신이구나를 이제 일단 알았고, 이 화 복신을 찾으려면 숫괴의 납갑에서 찾으라고 그랬죠. 숫괴는 어느 숫괴? 소속궁의 숫괴. 이 괴의 소속궁은 자, 여기 표시해놨었죠. 그러면 곤토궁에 붙은 어떤 그 납갑을 봐가지고 납갑 안에서 화오행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곤토궁 아까 자, 중지 곤토궁의 납갑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지금 화오행은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사화가 이게 화오행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 숫괴 중지 곤괴의 납갑을 봐서 미사묘 축해유 중에서 우리가 아까 화오행이 빠졌다 했는데 화오행이 어디 있나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이효에 사화로 존재하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복신은 사가 되는 거죠. 화오행인데 화오행으로 된 지지 중에서 사가 복신이 되고, 복신은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느냐 그러면 앞에 숫괴에서 사가 있던 위치가 아까 2효였었죠. 그러니까 2효 자리가 복신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2효 자리를 이제 여기다 잡아서 여기서 2효 자리에다가 복신 사화를 표시를 해주고, 이제 복신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복자 써주고요. 자, 이게 복신 찾는 게 지금 차근히 하니까 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계속 지금 외워야 되는 자인진 오신술 그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 보고 찾아서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복신 찾는 거를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뭐 되면 우리 자, 효가 이런 효가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지금 이 효만 보고 괴 이름 뽑는 거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연습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방법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음효는 2, 3, 5, 양효는 4, 6, 7 이렇게 외우고 있고 4, 6, 7은 밑에서 위로, 2, 3, 5는 위에서 밑으로.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양효니까 467 중에서 467은 밑에서부터 467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진 뇌괴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음요가 하나니까 235 중에서 235는 위에서부터 밑으로니까 235 해서 이태택괴구나. 그러니까 사진뇌 이태택 요 숫자까지 붙여서 외우는 이거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진뇌 이태택,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의 괴 이름은 끝에 거 뇌택까지 쓰고 그 다음 말 빨리 생각이 안 나면 얼른 64개 이름 있는 표를 뒤져서 뇌택 귀매괴예요. 그러면 이 뇌택 귀매가 어느 궁에 속했는지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앞에 우리 했던 그 소속궁하고 64개 표 그거를 얼른 찾아보시면 귀매가 태금궁에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납갑을 붙여야 되죠. 그러면 자, 밑에서부터 뭐죠? 사묘축 해유미 택사묘축 해유미고 뇌 자인진 오신술이고 그러면 밑에 거 여기 사묘축 이렇게 붙이고 위에 거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붙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 지금 복신 찾기로 했으니까 복신 어디 있는지 그 오행을 찾아봐서요. 예. 목화토금수를 다 세보면 되죠. 뭐 굳이 여기다 안 써도 뭐 눈으로 보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자, 이거는 화오행이고 이거는 토고 이거는 화오행이고 금이고 토고 그러면 오행 중에 뭐가 없죠? 목화토금수 하려니까 수가 없어요. 수오행이 없으니까 수오행이 복신이겠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신을 찾으려면 아까 본래 궁, 태금궁의 그 숙괴의 납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다시 또 그 우리 자인진 오신술 있었던 그 표를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그 이태택괴, 이태택괴 두 개가 모여야 이게 태금궁의 숙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사묘축 해유미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태금궁의 숙괴의 납갑, 택사묘축 해유미. 자, 이 중에서 복신 우리 수오행을 찾기로 했으니까 수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해가 복신이 되고 복신의 자리는 1, 2, 3, 4효의 자리고 그러면 여기 우리 이제 돌아와서 여기다 써줄 때는 1, 2, 3, 4효의 자리에다가 복이라고 쓰고 우리가 찾은 복신 해라고 써주고요. 지금 제가 이게 필기가 어지러워서 좀 보시기가 그렇겠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복신을 찾아주면 되고요.